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 오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오염 발생원이라고 해서 어떤 물질의 종류와 그다음에 그 물질의 어떤 특성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한번 이런 어떤 물질들이 있고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데서 오염원이 발생하는구나. 이 정도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 이렇게 나눠요. 입자상 물질은 뭐냐면 말 그대로 먼지입니다. 먼지.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있죠. 요게 이제 입자상의 물질이고요. 가스상 물질은 냄새예요. 냄새. 대부분. 그래서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었던 황산화물,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NOx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오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상 물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특히 화장실 같은 데서 나는 냄새, 이런 게 이제 가스상 물질. 입자상 물질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입자상 물질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중금속 가루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입자인데, 아무리 무해하더라도 이 작은 입자가 몸으로 들어가서 폐에 박혀서 안 나오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몸에. 그렇죠?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자상 물질이라는 얘기는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이적, 움직이거나 파쇄, 분출할 때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어떤 미세한 물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먼지, 매연, 검등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PM10 많이 얘기하는, 그 다음에 PM2.5 이런 것들이 입자상 물질의 대표적이죠. 자, 여기 제가 공기 역학적 직경이라고 해놨는데, 이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이거 줄자 이렇게 해가지고 못 재요. 그래서, 공기 역학적 직경이다라는 어떠한 용어가 있으면 직경의 사이즈를 잴 때, 이거는 이제 기준되는 그 밀도를 1로 놓고 똑같이 떨어뜨렸을 때, 그 사이즈를 산정하는 그런 개념인데, 뒤에 가서 우리가 공기 역학적 직경, 스토크스 직경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들어가서 폐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이제 침착하기 쉬운, 그러니까 박혀서 안 나오는 거는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이 정도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그 다음에 액화, 기화, 융해, 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물질의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 이러한 용어를 쓰는 거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가스상 물질 어떤 것들이 있냐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상 물질의 어떤 공통점을 보시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액체와 고체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는 낮아져요.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개념, 높아진다, 낮아진다, 헷갈리지 않도록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해서, 즉, 이 가스상 물질을 잡아오려면, 어찌됐든 간에, 어딘가에 흡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걔네들을 데리고 오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흡수와 관련된 이 용해를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해와 관련된 법칙 중에 하나가 헨리의 법칙이에요. 자, 헨리의 법칙은 P는 HC라고 해서 사실 온도가 일정할 때 이 압력과 기체 어떤 용해된 농도는 비례하는 그 관계를 나타낸 식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체에서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용해도는 낮아져요. 그리고 액체와 고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는 반대로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찬물에다가 녹이는 거랑 뜨거운 물에 녹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기체는 서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 기체에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용해도가 커집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도 함께 정리를 해두시고, 자, 오염물질을 분류를 할 때 발생원에 따라서 1차 오염물질이냐 2차 오염물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1차라는 얘기는 발생원에서 직접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굴뚝에서 바로 나오네. 2차 오염물질은 뭐냐면 그 1차 오염물질이 광학적인 어떤 그런 다른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안 해로우면 좋은데 걔도 안 좋아.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2차 오염물질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1차, 그러니까 굴뚝에서도 나오고 나온 애가 다시 밖에서도 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 2차 오염물질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차 오염물질은 직접 방출된 거예요. 그리고 2차 오염물질은 주로 광학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뭔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삭스, 낙스, PAN, 뭐 오존, 과산화수소, NOCl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건 뭐냐면은 1차나 2차나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1차도 되고 2차도 되고 하는 물질을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NO가 있고요, NO2가 있고, SO2가 있고, SO3가 있어요. 그 다음에 H2SO4가 있고, 알데히드, 유기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도 되고 2차도 되는 이 물질을 좀 잘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어떤 물질의 피해 안 좋죠, 그렇죠? 피해도는 농도와 폭로 시간, 얼마나 많은 농도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이제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고. 자, 그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풍속이 낮고 기온 역전이 클 때 피해가 증가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 있어요. 밤에는 저희가 이제 좀 높은 층에 사는데 10층에 살아요. 근데 밤에는 저 1층에서 웃는 소리도 들려요. 근데 낮에는 안 들려. 왜 그럽니까? 밤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래 우리의 이 대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추운 이유가 그거예요. 고도가 올라가면 추워. 즉, 이게 온도고 이게 이제 고도면은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밤에는 지표면부터 냉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꺾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고. 얘가 밤이야. 보통은 이제 뭐 늦은 해 1몰 후에서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안정한 부분이에요. 왜? 온도가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얘네들은 굉장히 좀 가볍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무겁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한 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온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기온 역전이면서 무풍 상태. 이 상태가 되면은 대기오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역사적인 대기오염의 사건, LA 스모그, 런던 스모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정말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화 오염물질 때, 공장 주민, 지역 주민, 이런 사람들은 또 많은 오염 부하를 받게 되겠죠. 자, 대기오염물질의 특징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좀, 나오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특징들이 좀 있고, 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써놓고 이 중에 맞지 않은 건 무엇인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 환경 쪽에서 이 오염물질의 특성들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체크된 부분 위주로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문제를 모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일산화탄소부터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연탄가스를 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시에 나온 겁니다. 비 오는 날 연탄을 뗐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게 막 나온 거죠. 일산화탄소라고 하고, 얘는 공기보단 가벼워요. 얘가 28입니다. 분자량이. 공기의 분자량이 29예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편이고, 무색, 무미, 무치, 냄새도 안 나, 색깔도 안 보여. 이런 뜻이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한다라는 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일산화탄소가. 얘를 딱 마셔서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몸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하냐? 얘는 우리 몸의 혈액 속에서 산소나 영양분 이런 것들을 우리 온몸에다 다 전달해 줘야 돼요.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얘가 산소를 데리고 가줘야 되는데 이 산소를 안 데리고 가고 얘를 데려가는 거야. 왜? 얘랑 더 친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질식을 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강하다. 얼마나 강하냐? 210배. 여기까지
체크해 두시고. 자, 요거는 이제 난용성 기체, 물에 안 녹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체류 시간은 뭐 1에서 3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황산가스에서 뭐 황산화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우리가 싹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었고요. 지금은 사실 산성비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왜 그래요? 안 나와. 잘 많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게 되게 많이 나왔던 그 어떤 원인 되는 그 부분을 해결해 줬어요. 어디냐? 화석 연료에서의 황 함유량을 저감시켰습니다. 탈황했다. 배연 탈황. 뭐 접촉 수화 탈황, 이렇게 탈황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황을 탈출시켜서 따로 잡아온 거예요. 얘가 이제 이거지. 그래서 뭐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 이 정도 기여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식물의 어떤 백화 현상, 이파리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러한 원인 물질이었습니다. 여기 석탄, 석유 이쪽에서 많이 나왔다 이거죠. 자, 다음 오존이에요. 오존은 우리가 햇빛이 강한 날, 오존주의보, 이런 얘기, 날씨와 생활 이런 데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가죽이나 고무제품을 각질화시킨 날, 좀 닳게 만들고, 이제 흐물흐물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죠. 마늘 냄새가 난대요. 사실 모르겠어요. 맡아보질 제가 않아가지고,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경보발령, 그래서 여름에 특히, 자외선이 증가하게 되면 얘가 많이 나옵니다. 왜? 광학적인 반응을 통해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광학 반응, 탄화수소랑 결합해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랑 결합해가지고 얘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존 자체는 강한 산화제입니다. 산화제라는 얘기는 어떤 물질을 분해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물질이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옥시던트의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온실가스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이런 특징이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LA 스모그. 자, 우리가 LA 스모그라고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가 있어요. LA 스모그는 자동차가 원인입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배출가스와 뭐 결합을 해가지고 자외선이 강한 한낮에 여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오존이 관여를 하면서 대기층에 오염물질이 퍼진 거죠. LA 스모그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자, 이산화질소 NO2인데 요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젓갈색 많이 물어봐요. 다음, 이 기체는 무엇인가? 젓갈색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이산화질소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겁다 이거죠. 비중이라는 건 뭡니까? 기준되는 물질의 밀도에 대한 대상되는 물질의 밀도예요. 이 기준은 지금 공기죠. 기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기보다는 무겁다. 자, 이 친구도 헤모글로빈이랑 결합력이 강해요. 그러면 얘를 마시면은 큰일 나겠죠. 자, 그다음에 뭐 내연기관, 산성 비원인, 그다음에 뭐 가속 시, 고온 발생 시. 자, 이게 뭐냐면 NO2, 사실 NO와 NO2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우리가 낙스라고 합니다. 질소는 어디 있냐? 공기 중에 굉장히 많아요. 산소도 공기 중에 굉장히 많아. 그런데 얘네 둘이 만나서 이렇게 되려면 온도가 한 7, 800도 돼주면은 얘네들이 둘이 많아요. 서머락스라고 하는데 고온 시에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얘도 광학적 스모그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일산화질소. 사실 이제 배출원에서는 이 일산화질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90% 이상 나온다 이 얘기고, 마찬가지 이것도 불용성, 난용성이라는 얘기죠. 물이랑 안 친해.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헤모글로빈이랑 또 결합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자, 헤모글로빈이랑 강한 애가 둘 나왔어요. 산소와 보다 강한 거 일산화탄소 NO가 있는데 얘가 더 강해. CO 보다. 그래서 이 관계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독성, 뭐 질산을 만들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휘발하는 성질을 가진 유기적으로 결합된 화합물이에요. 유기화합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CHONS로 이루어진 결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쉽게 휘발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뭐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붙이고 바르고 페인트 칠하고
했을 거라고요. 걔네들에서 뭐가 나오니? 얘가 나와요. VOCs. 자, S가 붙었죠? 크게 써보고 VOCSGS. S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휘발하는 성질을 가진 유기화합물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고,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얘도 이런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세집 증후군. 제가 세집 증후군, 새로운 집입니다. 새의 집이 아니라 세집 증후군의 이제 원인 물질이 되겠습니다. 뭐랑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여기다 쓸까요? 요 물질이 세집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PAN이라고 하는데, 이 P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강산화제로 2차 오염 물질입니다. 자외선이 있을 때 오존과의 어떤 결합을 통해 생기는 그런 물질이 되겠고요. 자, 다이옥신이라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자, 다이옥신이 한때 이제 소각장 막 우리나라 막 건설되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항의도 하고, 이 물질 때문에 뭐 암이 생긴 사람도 있고, 뭐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자, 다이옥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벤젠골이 2개, 이렇게 벤젠이 2개고요. 산소가 2개로 이렇게 치환되어 있거나, 또는 벤젠골이 하나에 2개의 산소가 하나 치환되어 있거나, 다이옥신과 퓨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 암을 이제 유발한다거나 굉장히 몸에 안 좋아요. 자, 여기에 뭐가 또 치환되어 있냐? 염소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염소가 이제 붙어가지고 되게 많은 종류의 다이옥신,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나와요. 자, 그 중에서 2378TCDD, 여기 2378TCDD, 얘가 가장 독성에 강합니다. 2378TCDD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 자, 요 같은 경우 대부분 소각할 때 많이 배출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암, 태아 독성, 기형, 면역 이런 것들의 이제 체계를 무너뜨린다 이 얘기고, 자, 염소와 벤젠고리와 산소가 결합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잘 분해가 안 돼. 난분해성, 난용성, 강한 흡착성. 그래서 우리가 활성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탄.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활성탄을 통해서 이 다이옥신을 많이 제거하고 있고, 또 낮은 증기압, 저온 재생성,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2378TCDD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화탄소와 관련해서는 비스커스 섬유공업, 나일론 뭐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 섬유를 만드는 공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물질이 이황화탄소예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요 말이 꼭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불쾌한 자극성 냄새를 가졌다 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무겁고 이 나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라돈이죠. 자, 라돈도 이제 실내 공기 쪽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도 엄청나게 우리가 크게 나왔죠. 이런 개념이 라돈. 뭐냐면 얘는 그냥 자연 속에 있어요. 돌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라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대기 상태에 있으면 이게 날아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하는데, 이게 집안에 있으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자연 방사능 물질이고, 그 다음에 공기가 보다 9배 무겁기 때문에 어디 있냐? 지하 또는 1층 이 정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토양, 시멘트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가 1도 없이 그냥 피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 집안에서 이게 쌓이면은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 자, 다음에 성면이죠. 성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면은 단열재, 절연재, 브레이크 패드 이런 데 많이 썼는데, 지금은 사용을 못하게 금지가 돼 있죠. 그래서 텍스라든지 밤라이트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왔고,
옛날에 뭐 이거 있어요. 우리 슬레이트 지붕. 이거 100% 성면입니다.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성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가늘고 긴 거.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특성이 있다. 자, 그다음에 CL.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색깔만 좀 잘 기억하시면 이 CL에 대해서는 좀 보기에서 잘 골라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산화탄소 얘는 이제 뭐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온실가스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GWP라고 있는데 이제 지구 온난화 지수입니다. 이 CO2를 1로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요게 1임에도 불구하고 요게 가장 많이 기여하는 이유는 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대기 중에 350ppm. 그렇기 때문에 이 350ppm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내리는 비의 강우를 pH 5.6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온실가스 350ppm. 얘 때문에 내리는 비가 pH 5.6. 그렇기 때문에 산성비는 pH 5.6 이하의 비가 우리가 산성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화수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루미늄 공업, 요걸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HC 탄화수소거든요. 요거는 자동차 감속 시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CO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탄화수소도 마찬가지고, 질소산화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오염물질이고, 옥시던트는 대부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오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옥시던트의 지표가 되는 게 오존이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KI를 산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 강한 산화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강한 산화제, 이 뜻인데, 요게 많게 되면은 자외선과 만나가지고 또 다른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광학 반응에 가장 많은 참여를 하는 그런 물질이고, 페놀. 페놀이 벤젠에 OH기 하나 붙은 건데, 요거는 이제 피혁, 도장 이런 데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암모니아, 우리가 NH3라고 하죠. 요거는 대부분 악취 유발 물질이에요. 암모니아와 마찬가지 H2S,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료 공장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무색 특유의 어떤 자극성 기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벤젠이 있습니다. 벤젠은 아이고 C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공명 구조라고 해서 이 결합의 길이가 단일 결합도 아니고 이중 결합도 아닌 뭐 1.5중 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가 뭐냐면 벤젠입니다. 그래서 석유, 정제, 프로말린 제조 시에 많이 발생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대기오염 물질 특성, 요것들 다 뭐냐면은 시험에 나왔었던 그 내용들로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